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9월 16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리뷰 및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총 4종목을 매수해서 손실이 좀 났고요. 매매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형 솔루텍을 오늘 이게 수익이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서 매수 좀 하고 여기서 제가 매수를 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해가지고 이 고점 구간 있죠. 여기 고점 구간에서 한 10% 정도 매수가 대비해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때 조금 더 갈 줄 알고 매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결국에는 얘가 손절이 나갔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4% 정도 손절됐는데 어떻게 보면 먹을 구간 치면 한 15% 정도 버리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복귀를 좀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다음에는 그래도 자동 익절을 좀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상태에서 매수가를 위협하게 되면은 정리를 그래도 해서 익절이라도 좀 해야 1, 2%도 먹어야 그래도 마음이 멘탈을 챙길 수가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래량 터지는 구간 초기 구간 있죠. 여기 거래량 터지는 구간에 이 초기 구간에서 여기 자동 익절을 걸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메이드를 매매했는데요. 위메이드 장중에 좀 떨어지길래 아침부터 일찍 올라갔다가 떨어지길래 매수했다가 여기서 또 손절이 나갔습니다. 뭐 이거는 한 2.5% 정도 손절했고요. 그 다음에 데브시스터즈를 어제 매수를 해가지고 좀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파동의 첫 번째 매도,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길래 두 번째 매도하면서 끝을 냈고요. 얘는 그래도 수익을 좀 잘 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노뎁, 마지막으로 이노뎁도 장중에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면서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오늘은 좀 손절이 좀 나간 날이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TPC인데요. TPC가 이제 매수가 아직까지도 매수가 안 됐네요. 14,000원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아직 매수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어차피 이제 얘는 매수를 이런 밑에 구간에서 벌써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상승을 할 때, 이런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어디서 끝이 날까, 어디가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 올라가고 났을 때 차후 움직임을 좀 봐주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5일선을 이런 도지봉 5일선을 깨면서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면서 도지봉이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늘 저점 3,500원을 깨지 않아줘야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3,500원을 깨지 않아야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이제 55,050원, 그러니까 55,000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55,000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부강약품도 아직까지 그 손절가 근처에 있긴 합니다. 여기 29,000원이 손절가인데 손절가 근처에 있거든요. 아직 손절이 안 됐으니까 좀 더 들고 가보고,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 2차 매수한 상태로 천천히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도 움직임이 이런 일봉상에서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얘도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가 다 됐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얘도 똑같이 이런 저항대, 이런 저항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은 한번 시세가 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20선이 딱 밑에 있습니다. 이 120선이 밑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 지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좀 뭔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한 상태로 지금 들고 있는데요. 뭐 아직 뭐 비트코인 추세에도 완전히 꺾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들고 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노랑풍선이 어제 이틀 전에 크게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오늘 이제 좀 7% 정도 하락을 하게 됐네요. 근데 어차피 관심 종목을 계속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가 이제 저항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꺾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TYM도 여기 1차 매수가 됐고요. 여기서 1차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매수 떨어지면은 매수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차트 자체가 천천히 상승했다가 빠지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추가적인 슈팅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금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일단 얘도 여기가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매수 하면서 아직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2차 매수 되고 아직 뭐 크게 움직임, 아직, 그리고 밑에 손절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손절가랑 멀어서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얘는 이제 차트가 일봉상에서 계속 이런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계속 거래량은 안 터지면서 약간 시장에서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양봉이 나오는 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여기 1차 매수 했고 여기 2차 매수 기다리면서 한번 종목을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종목을 새로 뽑았는데 오늘 여기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매수가는 오진 않았고요. 계속 매수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매수되면 한번 매수해보죠.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 얘는 이제 높은 구간에 있어가지고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구간, 이 상승 저항대만 돌파를 해주면은, 이 높은 구간에서 저항대만 돌파해주면은 얘도 추가적인 상승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천천히 우상향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보이시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요. 근데 이런 모습에서 이런 저항대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힘을 비축하면서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냐,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상승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러고 페이크를 주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관찰을 좀 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여기 오늘 매수가 됐고요, 아침에. 그다음 2차 매수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얘는 됐고요.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수가에 오진 않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수급은 괜찮은 모습이긴 합니다. 연기금도 잘 들어오고 외국인도 다시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관심 종목을 뽑기 전에 두 번째로 시황 코멘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유 재고 감산 이슈로 중앙에너비스 병유주들이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1년 동안 10배 상승으로 도시가스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이런 가스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고, 미국 소형 핵 원자로 기술 승인의 원전주들 상승, 그 다음에 여당에서 조만간 이제 호남 경선이 있거든요. 추석 이후에 있는데 그래도 일단 관심 종목들 한번 보자는 이유로 그렇게 좀 뽑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오늘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토론에 좀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 막판에 이 홍준표 후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하락을 하면서 3,130선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4일째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수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9월 13일부터 계속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기관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의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 있다 보니까 이 추석을 앞두고 좀 투심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은 걸 보면은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종목들 일단 뭐 추석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지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하락에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좀 상승이 한번 나오면서 다시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만약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손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마이너스 0.32%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앞에서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이 지수 하락 시기에 그래도 좀 오늘 갭을 띄워놓고 좀 밑으로 떨어뜨린 거라서 내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그거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힘이 없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뉴스는 어제 봤던 거고요. 이거는 뉴욕 증시. 어제는 뉴욕 증시가 그래도 좀 플러스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22일, 23일 날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테이퍼링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지수가 이런 테이퍼링이 악재이지만 그래도 좀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말에 미국 디폴트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디폴트 우려 같은 게. 근데 미국이 망하면은 어차피 전 세계가 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부채 한도를 증액을 하게 되면은 이 디폴트 우려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대신에 단기적인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빌미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헝다 그룹이 파산설이 나오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리먼 브라더스처럼 그렇게 막 경제 위기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럼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상한가 및 시간의 특징줄 한번 보면은 일단 SK ENS에서 부산 도시가스를 공개 매수해가지고 일단 오늘 부산 도시가스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부산가스가 시간 거의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내일도 뭐 어떻게 점 상한가를 가거나 할 수도 있지만 워낙에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이라서 매수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30분봉 아침에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줬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풀리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다시 상한가를 만들어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극동유화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한국석유도 상승을 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역배열인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역배열로 하락을 하던 상태에서
중앙 에너비스가 이렇게 120선을 돌파해주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극동유화나 한국석유는 아직 120선 이렇게 막혀있는 모습이라서 매매를 할 때 조금 조심은 해서 매매를 하면 좋겠다. 차라리 할 거면은 중앙 에너비스 이 대장주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1년 만에 천연가스 값이 10배가 폭등을 해서 올 겨울에 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런 기대감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했습니다. GSA가 이제 얘가 대장으로서 상승을 했고 차트 자체는 그래도 그동안의 박스권을 좀 2018년부터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을 오늘 돌파를 해준 그런 모습이거든요. 2,300원을 돌파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천연가스 쪽도 지금 1년 동안 진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왔고 저런 이슈로 해서 이제 도시가스 가격 인상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계속 봐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가스도 얘는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와줬고요. 근데 얘는 이제 고점 구간이긴 합니다. 아까 GSE랑 다르게 GSE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지만 서울가스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왔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GSE를 좀 보지 않을까 싶고, 다음에 핵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 승인하면서 한국 핵폐기물 숨통 트이나 하면서 우진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고 HRS 서전기전, 다음 BHI가 상승을 좀 해줬고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니 결국 시간에서도 8% 정도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메타버스 확대 2025년까지 2조 6천억 투입한다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 원래 이노데비 어제 대장이었는데 좀 힘이 약하더라고요. 대신에 MP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선익시스템, C랩, 옵티시스, 자이언트스텝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날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이 테마가 강한 테마가 아니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오늘 TV 첫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선제 추가적으로 이제 종가상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DSR이나 DSR 제강도 그렇고요. TBC, MH 에탄올 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강산업, 홈센터 홀딩스 어제 홈센터 홀딩스가 그래도 관련주 중에서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조금 약하긴 하네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보면 한국선제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보강산업이 이등주로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네이버는 오르는데 왜 카카오는 154만 개미주주 속탄다라는 거고요. 카카오가 이제 8일 동안 21%가 빠졌다라는 그런 이슈고요. 일단 좀 120선을 깨는 이런 모습이어서 좀 계속 뭔가 역배열로서 많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규제 이슈가 크긴 큰 것 같고요. 반대로 네이버도 이제 같이 빠졌는데 그래도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120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좀 이 하락이 조금 멈추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왜 카카오만 이렇게 빠지냐라는 겁니다. 그 뉴스 내용이요. 카카오는 좀 확실히 이제 좀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계속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왕이 이거 외무장관 외교 부장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우리나라 방한을 했는데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시진핑 방한을 하냐 마냐 이건데 그 얘기도 따로 없어가지고 관련주들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이런 것도 없었고요. 좀 시시했다. 그 다음에 유가가 더 간다. 타오르는 정유가스주. 지금 전문가들은 현 국제 정세상에서 원유 증산이 가능성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유 증산을 하게 되면 재고가 많아지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적정선으로 이제 그 생산량만 맞추면은 어차피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 지금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코로나 처음 퍼졌을 때보다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7년 만에 유가 배럴 100달러 시대를 지금 돌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이 단기약제 LG화학이 요즘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GM의 전기차 추가 리콜 그 다음에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연기 같은 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로는 반복적인 전기차 화재 사고나 파우치형 배터리 사업 전략의 허점 이런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쌓이고 있어가지고 LG화학이 계속 좀 주가가 하락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확실히 좀 많이 빠지네요.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삼성 SDI나 이쪽은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제가 잘못 봤네요. SK이노베이션을 보려고 했는데 얘도 보면은 LG화학처럼 막 많이 빠지고 이러진 않지만 추세가 120선 밑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120선 밑에 이렇게 깨져 있다는 거는 이 산업 자체가 이 화학 산업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화학 섹터 자체에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LG화학이 좀 빠지는 이유는 그런 회사만의 악재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화학 섹터에 이 부진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이거 얘기 나오면서 패션 플랫폼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지금 시간의 상한가 만들어졌고요.
좀 상승이 계속 크게 이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위드 코로나 결국엔 우리는 이제 코로나랑 이제 같이 독감처럼 같이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를 잠깐 보면은 그 항공이나 여행주들이 조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대한항공, 진에어, 다음에 여행주들, 일단 강원랜드 이쪽으로도 계속 이제 요즘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공업이 이제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항공 산업 쪽이 많이 죽어가는데, 결국 이런 게 계속 눌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눌려 있는 상태에 어느 순간에 터지는 순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엔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더라도 이런 위드 코로나 생각하면서 그게 점차 이런 업종들이 다시 회복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게임즈에서 아케이드 게임사 인수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어서 그냥 뉴스를 보고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후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미애 후보랑 이낙연 후보 갈등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의외로 이제 서로 이 두 후보가 특징이 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재인파. 근데 여기서 서로 둘이 이제 갈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 결선 투표할 때 변수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호재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전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철강, 원유, 알루미늄 주들이 급등을 한다 하면서 그린플레이션 온다라고 하는데, 알루미늄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해온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생산 기업의 가동 중단을 지금 조치 내렸다라는 걸로 보는 게 이제 조일알미늄. 조일알미늄이 또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 더 나와주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사마알미늄도 있고요. 그다음 PJ메탈이 이렇게 좀 종목이 존재를 합니다.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화이자가 이제 부스터샷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미국 FDA에서는 회의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이자는 이제 약을 파는 제약업체이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하면서 결국 더 파는 게 좀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뉴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호남에서 끝낸다 하면서 과반 굳히기를 나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 추석 지나고 호남 경선이 있는데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좀 보게 될 것 같죠. 이 추석이 지나고 나서 경선이 되면은 또 과반수로 이기게 되면은 또 관련주들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국민의힘 토론회를 했는데 그냥 서로 이런 토론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9월 17일 금요일날 관심 종목 선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미리 좀 뽑아놨고요. 이 동아화성, 그리고 대원미디어, ST팜 이렇게 좀 뽑아놨습니다.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차트가 이런 구간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가 그동안에 이런 윗골이 달리고 저항이었던 구간이었고, 여기를 또 한번 선을 그으면은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런 저항대입니다. 근데 이 저항대를 오늘 종가상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얘는 한번 봐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종목을 좀 넣었고요. 물론 주가의 위치 자체는 정말 높습니다. 높은 구간에 와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을 원래 처음 얘기했을 때가 이때 갭을 띄워놓고 이런 갭 든 상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근데도 얘는 한번 더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박스 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얘도 똑같이 분봉상에서 결국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1차 매수,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 생각하면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이렇게 정하고요. 워낙에 높은 구간이라서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근데 힘이 좀 계속 이런 박스권 내에서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는 이게 전에 이제 이 관심 종목에다가 뽑아놨었거든요. 이거 9월 둘째 주 차트 종목 중에서 이렇게 뽑아놨는데, 대원미디어를 한번 지금 같이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미리 표시를 했어요.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손절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 한번 매수가 되는지 기다려 보고요. 차트를 우선으로 좀 기다려 봅니다. 여기 120선이 딱 밑에 있죠. 이런 상태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이런 돌파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ST팜인데요. ST팜도 얘도 이제 미리 관심 종목으로 뽑았는데,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생각해서 뽑았거든요. 근데 오늘 뽑았을 때가 이제 2차 매수랑 가까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차 매수만 딱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1차 매수 10만 한 3,500원, 그다음에 손절 98,600원에 손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심 종목은 이렇게 뽑아놓고요. 한 번 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유료 리딩 회원님들 다시 모집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따로 영상을 한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에 나는 할 수 있다 적어주시면은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